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식TV 정보광장의 MFA 문성원입니다. 오늘 5월 13일 제가 뽑은 뉴스 3가지 브리핑은요. 첫 번째는 칼에 찔린 편의점 한인 부자, 이유는 고객에게 마스크 써달라고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한인 타코마 고속도로 위에서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중에 참변을 당하셨고요. 세 번째는 해킹으로 막혀버린 최대 소무관 부분 가동 재개, 하지만 완전 정상화에는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칼에 찔린 편의점 한인 부자, 이유는 고객에게 마스크 써달라고 말한 것 뿐이었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가게,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주문에 오히려 고객에게 칼로 찔리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코마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17분쯤 노스 슬로프 동네 NK 스트리트 600블록에 있는 코너스토어라는 편의점에 마스크 미착용 고객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이 편의점 주인의 아들인 현로이, 한국명 현진 33세 씨가 고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고객은 그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고 그 대신 가게 안에서 욕만 듣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고객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다음에 우리 가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자 고객은 급격히 성질을 부리며 칼로 로이 씨의 복부를 찔렀다고 합니다. 아들이 칼로 무자비하게 찔리는 것을 본 로이 씨의 아버지인 59세의 현비영 사장님은 깜짝 놀라 아들을 수습하려 나서는 순간 이미 폭도로 돌변한 고객은 로이 씨의 아버지 현 씨의 머리와 어깨,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뒤 유의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 로이 씨는 당신 아버지께서 칼에 찔린 나를 구하려다 오히려 더 많이 다치셨다면서 폭도로 돌변한 고객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칼에 의한 심한 자상으로 이들 부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아들 로이 씨는 다음 날인 11일 다시 가게 문을 열었지만 아버지 현 씨는 부상이 깊어 퇴원 후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타코마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일달을 수색했지만 오늘 12일 오후까지 검거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한인사회의 이웃사촌으로서 또 미주동포로서 열심히 살아온 현씨 부자가 부상했다는 소식, 이곳 교포사회에 전해지면서 가까운 이웃인 데이빗 김씨와 소피 전씨 등이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현씨 부자의 치료 등을 돕기 위한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계좌는 제가 여기다가 이따가 또 써드리고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계좌에는 12일 저녁 현재 405명이 28,752달러를 기부한 상태이며 코너스토어 편의점 앞에는 현씨 부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꽃다발과 편지 등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일이 최근 2-3년 사이 타코마 지역의 한인 편의점과 청과상 주인들이 강도 등이 휘두른 칼이나 총에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 지역 한인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안전사고인데요.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대 한인 타코마 고속도로 위 타이어 교체하다 참변. 고속도로 인터스테이트 5에서 인터스테이트는 주와 주를 건너는 그러한 도로고요. 인터스테이트 뒤에 홀수는 종단, 짝수는 횡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스테이트 5 산상에서 펑크가 난 타이어를 교체하던 70대 한인이 마주오는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의 발표를 보면 지난 10일 오전 I-5 산상 북쪽 방향 타코마 38가 출구 쪽 갓길에서 78세의 박모 씨가 펑크가 난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을 때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인 20대의 칼리셋이라는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페이스북을 보는 운전하다 전방을 보지 못하여
그대로 박 씨에게 돌진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안타깝게 현장에서 그 즉시 운명하였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박 씨의 영어 이름을 강박이라고 밝혀 그 사건 사망자가 한인인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한편 사고 운전자인 세실은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1일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이 스마트폰을 보다 박 씨를 친 사실을 시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도로 위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특히 밤에 교체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며 교체 시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워싱턴주 순찰대 등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고속도로 하이웨이 패트롤 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이분들이 길을 안전하게 막아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팬데믹과 여름 휴가 시 많은 분들이 사람이 붐비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가용 운여행을 선호할 것 같아가지고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시에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삼각대 등의 안전 장비나 AAA, 트리플 A 같은 한국의 안심 서비스 같은 종류죠. 이런 보험 종류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안전삼각대라든지 난 안전장구가 없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추가로 티켓을 또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커머셜 차량들, 영업용 차량들은 티켓을 먹지만 승용차들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꼭 타이어 교체라든지 가변 차선이 위험하시게 되면 순찰대를 전화하셔가지고 하이웨이 패트롤을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동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대 송유관 가동 재개 완전 정상화에 수일 걸릴 것,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최대 송유관을 운영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2일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니얼은 이날 오후 늦게 성명을 통해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콜로니얼 측은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휘발유와 디젤 제트 연료를 수송할 것이라며 정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은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해킹 사태로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로 주유소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킹 피해로 멈춰선 총 연장 8,850km의 콜로니얼 송유관은 동부 해안 일대의 석유 공급 중 4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에서는 송유관 해킹으로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3대를 돌파하고 유리 재고도 바닥이라고 합니다. 12일 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론당 3.8달러로 집계됐으며 갤론당 $3를 넘은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CNBC 방송국은 전했습니다. 동부의 유가가 일주일 전 갤론당 2.927달러에서 7일 만에 0.081달러 올라 $3 벽을 돌파한 것입니다. 해킹 사태의 직접적 영향권이 남부와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들에는 주유소에 소비자들이 몰린 여파로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조지아주는 일주일 전 갤론당 2.715달러에서 이날 현재 2.951달러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689달러에서 2.850달러로, 버지니아주는 2.741달러에서 2.871달러로 각각 올랐습니다. 워싱턴의 호남항우의 김맥 회장은 보식TV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재라며 많은 인파들이 주유소에 몰려 1시간 넘게 주유를 위해 줄을 서야 한다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실시간 주유소 정보 안내회사 가스버디에 따르면 조지아주 주유소의 15.4%,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유소의 24.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유소의 13.4% 그리고 버지니아주 주유소의 15%가 유류가 완전히 고갈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롯, 롤리 지역 주유소의 70%,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 주유소의 60%에서 각각 유류가 매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연방교통부는 트럭을 통한 연료 운송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고, 조지아주는 휘발유 세금 부과를 일시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날 오후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유류 공급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점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류 같은 사건은 지금 동부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기름 사재기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 뉴스 도중에 관련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은요. 예. 근데 이럴 때 사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사서 남으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니까 뭐 사재기를 할 필요는 그렇게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시안 혐오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봐가지고 좀 더 뭐랄까 확실한 이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식TV 정보광장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